자, 반갑습니다. 우리 펩트론 보유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강프로입니다. 자, 우리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음운대, 이제 매물대에 들어오자마자 파란색 음봉을 띠면서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펩트론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쪽으로 전반적인 좀 약세 흐름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제약바이오에 악재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제약바이오에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 바이오 섹터에게 좀 좋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어제 미국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물가와 유가가 함께 꺾이면서 S&P 500은 물론 미국의 이제 3대 지수가 이제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촉매제가 바로 어제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였죠. PPI가 시장치를 하회를 하면서 기준 금리를 이번 연도에 올릴 거다라는 이러한 전망들이 후퇴를 하기 시작을 했고, 9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67%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은 고퍼 섹터들이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코퍼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있고,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로봇도 이 고퍼 섹터 밸류에 합류가 되게 되었죠. 근데 오늘은 이러한 공식이 통하지가 않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응용을 해서 기간적인 리스크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달력을 보게 되면은 이제 8월 두 번째 주차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내일부터 이제 광복절로 하여금 17일이 대체 휴일이죠. 우리나라 시장 쉬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 날 시장 왜 안 움직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휴가 끼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스마트머니, 외국인과 기관 자금들 같은 경우는 총 두 가지의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한국 증시에 이제 묶여 있는 동안 알 수 없는 리스크들로 하여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경량화를 만들어 놓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이나 기관이나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자금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내에 묶여 있기보다는 월요일 날 우리나라만 쉬지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 전반적인 시장들이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자금들이 국내에서 빠져나와 중국과 일본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신에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럼 당연히 이러한 자금들은 우리나라로 다시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빠졌던 부분들을 오늘 너무 급하게 여러분들이 따라 사실 필요는 없고, 화요일 시장의 이제 움직임들을 보면서 뭐 그때 추가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움직이시기보다는 오늘은 일단은 관망을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펩트론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기간적인 리스크들만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은 이제 확실한 방향성들을 잡게 해주는 이벤트들이 이제 10월 7일 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재미가 없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겁니다. 신한 바이오 포럼에서 급락했던 것들, 오송 이공장과 SK 팜테코에 대한 밸류 체인으로 이제 회복을 해주었고, 20만 원 여기 구간에서는 매물대도 매물대지만 라운드 피겨, 라운드 프라이스라고 부르는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겹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본전 심리죠. 20만 원이 오게 되었을 때는 이제 본전 심리로 이탈을 하는 자금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윗꼬리와 또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런 지지부진한 행보장에서 뭐 드라이브를 걸 필요 없이 그냥 방향성이 좀 확실하게 나왔을 때 드라이브를 걸어도 우리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전혀 늦지가 않고, 특히나 이런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래의 가치를 끌어다 쓰는 고퍼 섹터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재료 하나하나에 대한 등락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바이오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싣고 계시다. 그럼 이제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있더라도 실적으로 이런 악재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꾸준히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 종목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 한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템베거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에 굉장히 핫했다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얘 같은 경우도 2024년에 32조, 2025년에 43조를 벌던 애가 26년부터 HBM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하더니 370조, 520조, 6년 만에 영업이익이 6배 성장하니까 바닥에서 500% 넘게 성장을 하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6년 내 영업이익이 24배를 성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주가가 이를 반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HD 현대 일렉트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2차 전지의 ESS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데, 여기를 잇는 전력 인프라를 깔아주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가온전선과 같은 이러한 전력사들에 대한 수주 잔고가 지금 3년치 이상이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발주를 넣으면은 물건을 3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러한 전력사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6년 만에 이제 100배 성장을 하니까 지금 이제 바닥 4,000원 구간에서 지금 이제 고가 116만 원까지 2만%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죠. 637억 벌던 내가
주가가 2027년 6,307억, 7년 만에 딱 10배의 성장을 만들어 주니까 5,000%. 삼양식품 역시 미국에서 현재 불닭볶음면과 K푸드에 대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7년 내에 영업이익이 현재 9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바닥에서부터 1,600%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시작을 했고, 여전히 이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또 긍정적인 게 삼양식품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런 종목들 지금 매수하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볼 일은 없겠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에서 이제 미래 실적 예정치들을 반영받으면서 올라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 영업이익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유가증권에는 이제 2,600개가 넘는 종목군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2,600개 전부 다 컨센서스 뒤져가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면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기업을 찾아왔는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15배 성장하는 기업, 현재 계속해서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27년부터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한 이후에 28년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영업이익이 15배 성장을 하죠. 그렇게 현재 주가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수급 쏠림으로 이 역시 주가가 쭉 밀린 상태이다 보니까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물음표가 띄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이 단기다, 트레이딩을 좋아한다, 이러면은 이 종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지금 바이오에 대한 비중이 높고 본인이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금 안정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를 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지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이유가 일단 시총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현재 제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100분만 달려가가지고 1,000만 원씩 매수를 하게 되더라도 호가창에 대한 압력들이 금방금방 변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찾아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신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비중과 이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기업명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현재 시청 중인 영상 하단 여기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요, 강프로 8월 구독자를 위한 무료 주식 솔루션 제 개인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반기 실적 대박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연락처 작성해주신 이후에 무료로 신청하기 눌러주시면은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오늘 이제 8월 두 번째 주차 정기장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이제 신청해주신 분들 이제 연휴 동안 집계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18일 정기장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러한 부담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연휴간 읽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한번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펩트론 음운대에 들어가서 약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바이오 섹터에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좀 주저앉는 것도 아니다. 단지 수급적인 영향들로 하여금 리밸런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이 또 마무리가 되면은 연휴죠. 그렇게 여러분들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아마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는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화요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휴간 저의 영상 꼭 챙겨 보셔야겠죠. 그렇기에 강프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한 번씩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대포의 강프로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